자, 이제 이론 완성 6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사고의 단계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1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적 사고의 출발인 중심 내용으로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유형이 바로 글의 이해였었죠. 지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난도로 보자면 물론 쉽지만 조금 더 빨리 답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선지의 성격도 좋다, 이렇게 분명 강의에서 팁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고요. 자, 이제는 남아있는 문제들, 그중에 1단계, 2단계, 3단계 문제 유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역시 사이사이에 제가 이런 이제 팁들을 추가적으로도 설명할 때가 있을 텐데요. 자, 글을 이해한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물론 우리는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해력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문해라는 것이 결국은 글을 이해하고 해독하는 것인데, 문제는 표면적으로 바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죠. 앞에서 우리는 언어의 형식적인 요소와 내용적인 요소 중에 형식적 요소가 3가지, 내용적 요소가 의미론의 1가지, 이렇게 해서 바로 답이 첫 문장부터 있을 때도 있었지만 분명 사이에 살짝 숨어 있고 숨겨 놓으면서 이렇게 섞어 놓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보도 찾아야 되고, 또 글을 이해한다는 것, 그것이 글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 또 주제를 인식하며 또 저자, 글쓴이의 의도와 감정을 깨달아 아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제 비문학적인 요소, 또 문학도 마찬가지고요.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어떤 걸 우리는 이제 이해하는가라는 거고요. 자, 또 글의 구조와 문맥을 분석하여 정보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또 말하고자 하는 숨은 의도까지도, 그래야만 이제 추론이라는 게 가능한 거겠죠. 미루어 짐작하는 거.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 핵심적인 것, 이런 것들이 살짝 숨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다 글을 잘 이해한다라고 했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뭔가 설명할 수 있으면 좋다라고 했잖아요. 글을 읽고 글자 그대로 다 외워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제목 연습을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거죠. 소재를 찾아보고 또 그래서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짧게 줄여놓을 수 있으면 그 다음 2차적이고 3차적인 단계까지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추론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의미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활용하는 과정, 이것이 결국 글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1단계 12번부터 이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는데요. 자, 뒤에 제목도 나오겠지만 중심 소재가 무엇인가라는 건데요. 통증 신호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통각신경이라는 말도 지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몸에서 여러 가지 이제 통증 신호를 전달할 때 통증을 느낀다, 뭐 여러 가지 세포들의 자극에 의해서 어딘가 아프고 또 자극을 받고, 또 사실은 자극이 없는 기관들도 있기는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도 지문에 우리가 중간 부분, 대체로 첫 문장이 아니라 중간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서 함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고요. 자, 선지도 보아도 좋습니다. 자, 통로는 여러 물질들이 세포의 안팎으로 오가며 신호를 전달하는 어떤 구조, 뭔가 통로라는 것이 어떤 신호를 전달하는 구조다, 개념이니까. 개념은 대체로 맞다고 봐야죠. 왜? 소개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이런 개념을 틀리게 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자, 두 번째,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도 질병의 발견이 늦을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명제죠. 당연히 통증을 느끼지 못하니까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도, 특히 뭐 암 같은 경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뭐 한 3기더라, 4기더라, 말기더라 막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통증이 없었기 때문에. 뒤에도 나오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기관이 간 같은 경우라고 하고요. 뭐 폐 같은 것도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간암이나 폐암에 걸렸는데 처음에는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뭐 단지 뭐 체중만 빠진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입맛이 없다거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미 말기더라,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좀 위험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치명적 질병에 걸려도 발견이 늦을 수 있겠죠. 너무나 당연한 명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찾지 않아도 됩니다.
자, 세 번째 통각신경은 다른 감각신경에 비해서 매우 가늘기 때문에 신호의 전달이 빠르다. 자, 이제 벌써 비교 대조할 수 있는 대립될 수 있는 단어들이 나왔잖아요. 가늘다 하면은 굵다와 빠르다 하면은 느리다와 이미 약간 함정이 가능할 수 있는 문장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찜해두고 잠시 후에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